자,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 관계. 이차함수와 x축 관계. 자, 크게 몇 가지가 있었다? x축이 있고 이차함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죠? 또 만나는 점이 몇 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그지? 이차함수가 만나는 거, x축이랑.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가 x축이랑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지? 요거 말고 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차함수랑 x축이 만나는 점이 두 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거 봐. 자, 요거는 만나는 점이 몇 개다? 한 개다. 만나는 점이 한 개다. 이걸 또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접한다 이런 말 씁니다. 이차함수랑 x축이 접한다. 요거는 말 그대로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뭘 보고 따질 수 있냐, 그지? 결국은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은 이차함수의 무슨 절편? 그죠? 이차함수의 x절편.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를 y는 기본 모양으로 이렇게 이차함수를 뒀을 때 x절편에 물어보는 거니까 y에다가 0 집어넣잖아, 그지? y에다 0 집어넣으면 이게 뭘로 바뀌어? 2차 방정식으로 바뀐다, 그지?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근 구하면, 그죠? 2차 방정식의 근 x값을 구하면은 그게 2차 함수의 x절편, 그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곧 2차 함수의 x절편. x축과 만나는 점. 자, 요걸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x절편이랑 2차 방정식의 근이랑 같은 거다. 그러면은 만나는 점이 두 개래.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x절편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그럼 2차 방정식에 해도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그렇죠? 요 놈이 2차 방정식으로 얘기하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함수는 실수만 다룹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게 실근. 실근이 두 개다. 우리가 마지막 뭐 보고 따진다? 2차 방정식 실근이 두 개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쭉 흐름을 같이 연결해야 돼, 얘들아. 같이 연결해야 돼. 2차 함수 만나는 점 두 개다.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다. 2차 방정식. 마무리는 판별식. 자, 그럼 요놈은 접한다. 만나는 교점은 한 개다. x절편이 한 개다. 그럼 2차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갖는다? 그죠. 근이 한 개다. 중근을 갖는다. 그럼 마무리는 뭘로 한다? 판별식이 2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는 0이다. 이 판별식이랑 2차 함수 그래프랑 이걸 연결해야 돼. 자,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떻게? 근이 어때? 실근이 없는 거야, 그지? 실근이 없다는 소리는 서로 다른 두 허근 갖는다는 거야. 자, 그럼 또 마무리는 뭘로 한다? 또 판별식이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또 이 판별식이랑 2차 함수 그래프 x축과의 관계, 그림이랑 판별식 연결하자. 자, 그래서 이제 필수에 이제 3번 문제를 보면은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k가 있는데 x축이랑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시오. 그럼 뭘 써먹는다? 대놓고 판별식 쓰라는 얘기야. 대놓고 판별식. 그냥 요 2차 함수에서 바로 판별식 쓰면 돼요. 자, 짝수니까 어떻게? 4분의 t로 봅시다. 그럼 반의 제곱 얼마야? 1, 그죠? 마이너스 ac 1 빼기 k가 판별식이네. 요 놈이 0보다 어떻다? 크다 하면 뭐 k가 나오는 거지. 뭐 k가 1보다 작다. 그 다음은 접한다 뭐 하면 돼? 판별식이 는 0이다. 판별식 방금 썼잖아. 1 빼기 k가 는 0이다. 그래서 k 값은?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그럼 판별식 1 빼기 k가 0보다 작다. 그럼 k 범위가
1보다? 끝. 너무 쉽죠? 자, 밑에 확인 체크 163번 풀어볼까요? 자, 필수 4번은 이제 x축이 아니고 2차 함수가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어. 소위 말 1차 함수지, 그지? 2차 함수와 직선이 있는데 이 두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난대. 만나는 점 중에 A점에 X좌표가 하나 있어. 자,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네. 두 그래프 2차 함수와 직선이든 2차 함수랑 2차 함수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뭐 3차 함수도 나올 거지만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은 우리 교점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두 그래프의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립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 문제가 나오면은 두 그래프가 만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그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돼. 그 연립 방정식의 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연립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좌표랑 똑같다. 자,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개념이 또 어떤 개념이냐면은 결국 방정식이지, 그지?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두 그래프 우리가 보통 배우는 게 함수니까 방정식과 함수를 서로 연결하는 개념이야. 알겠지? 되게 중요하다. 자, 이 문제도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문제 나왔어. 그럼 이 두 개를 뭐 한다? 연립을 한다. 그럼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2차 함수랑 직선 x 플러스 k가 같다 해서 연립을 한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 정리합시다. x제곱 넘어가면은 x 3 빼기 k는 자, 연립해서 정리하니까 이게 몇 차 방정식? 자, 그럼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이게 이제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자, 굳이 그림을 그리면은 2차 함수 대충 그릴게요. 이런 대충 그린 2차 함수가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그려지는데 그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 그럼 대충 그려봅시다. 뭐 이렇게 대충 그렸단 말이야. 그지? 이런 그림이야. 만나는 두 점이 있을 때 한 놈이 A고 한 놈이 B다 이런 소리거든. 그지? 근데 그 중에서 만나는 점 A의 X좌표가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나 나와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만나는 점의 X좌표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나와 있지. 그럼 이 마이너스 2가 얘 둘이를 연립한 2차 방정식의 뭐다? 이게 해다. 근이다. 그래서 결국 이 연립을 한 2차 방정식의 해 x값 하나가 마이너스 2로 나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해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또 우리 왜 저번 시간에 배운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그지? 자, 보통은 이제 해가 나왔으면 대입이니까 일단 대입을 합시다. 대입을 하면은 4 빼기 2 더하기 3 빼기 k는 0이니까 여기서 k값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k는 얼마다? 5가 나옵니까? 요게 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k값 5가 나왔으니까는 k값 대입하면 방정식이 완성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나머지 한 근도 구할 수 있습니까? 5 대입하면은 그러면 인수분해 자동으로 되니까요. 나머지 한 근이 뭐다? 그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미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 한 근이 1이 되는 거지. 그죠? 이 x값 1을 요 그림에서 뭘 얘기한다? B점에 x좌표 요게 1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B점 좌표 구하는 거니까 1, 그 y좌표는 어떻게 구해? 1을 어디다 대입해야 돼? y좌표 구하려면 1을 어디다 대입해야 돼? 아, 2차 방정식 여기다 대입해? B의 y좌표 구하려면은 1을 요 2차 함수나 직선에다 대입해야 돼. 그지? 응? 그래서
대입하면 얼마다? 1,6이다. 이게 비정답입니다. 됐죠?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을 한 2차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지? 자, 바로 이어지는 거니까는 필수예제 5번이랑 바로 같이 갈게요. 그래서 이제 5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y는 x제곱 ax. 자, 이번에는 2차 함수식이 전혀 모르겠고요. 직선이 하나 있는데 3x 1길이 있어. 자, 얘네들도 만나는 점이 몇 개래? 두 점에서 만난대. 아, 근데 또 마찬가지. x좌표 하나가 나와 있네. x좌표 하나가 뭐다? 1 빼기 루트 이거야. 자, 얘도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은 2차 함수 아직 모르겠어. 대충 그려. 1차 함수 대충 그려. 만나는 점이 두 개 생기게끔 그렸다. 그럼 이 두 점 중에 아무거나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요 하나의 x좌표가 1 빼기 루트 2다. 그림은 이 그림이야. 그지? 자, 마찬가지 추리는 교점 문제니까 둘이 뭐 한다? 연립을 해서 같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넘겨서 정리한다. 자, ax 빼기 3x니까 한 방에 묶어냅시다. 자, 그 다음에 b 더하기 1은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든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 그렇지. 1 빼기 루트 2가 한 근이다. 자, 그럼 한 근이 나와 있어. 1 빼기 루트 2라고 한 근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한 근 바로 알 수 있을까?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문제에서 a와 b가 무슨 수라 그랬어? 대놓고 유리수라고 했어.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도 다 유리수 맞습니까? 근데 한 근이 무리수근이야. 그럼 자동으로 누가 따라온다? 1 플러스 루트 2도 자동으로 항상 같이 다닌다. 그래서 그림 두 개 다 나온 거야. 굳이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요 점의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다 이 말이야. 자, 두 근 알았고 개수 a, b 구하는 거니까 마무리는 뭘로? 그럼 또 대입할까? 근과 개수의 관계, 그지? 근과 개수의 관계. 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뭐야? a-3? 마이너스 a 더하기 3. 그럼 실제 두 근의 합은 2. 그럼 a값 바로 나오잖아. a값 1입니까? 여기서 두 근의 곱은 b 더하기 1이래. 근데 실제 두 근을 곱하면은 합차는 제곱차 1제곱, 2제곱 이거는 빼면 돼요. 그죠? i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b고 이렇게 ab 값을 근과 개수 관계로 방정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자, 갑시다. 6번 갈게요. 166번. 자, 필수제 6번도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 근데 여기다는 뭐 만나는 교점 좌표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자, 요 두 개가 이런 관계가 되게 하래. 자, 그림을 그리면은 2차 함수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래. 아까도 했지만은 뭐 2차 함수 적당히 아래로 볼로 그렸을 때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게끔 이런 식이 되라 이 말이야. 자, 접한다는 소리는 적당히 이런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직선이 요거랑 접하게끔 한 점에서 만나게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접한다. 만나지 않는 거는 그대로죠. 뭐. 이렇게 했을 때 직선이 2차 함수랑 만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관계를 얘기하려면은 또 보세요. 교점 문제야. 만나는 점이 두 개다. 점이 두 개다. 그럼 두 개를 뭐 해줘야 된다? 연립을 한다. 그죠? 바로 할까? 서로 같다 했을 때 바로 이항시켜서 정리합시다. 그러면 2x제곱 몇 x? 마이너스 4x 1에다가 k가 넘어오니까 자, 두 개를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다. 근데 교점이 두 개 나와야 되니까 요 연립을 한 요 2차 방정식도 근이 몇 개? 근이 두 개. 그래서 뭘로 써먹는다? 또 판별식이야. 짝수니까 4분의 b. 반 나누고 제곱 4 마이너스 그냥 ac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네. 플러스 2k. 요 놈이 0보다 어떻다? 크다 하면 되는 거고. 접한다 그러면은 이 판별식이 어떻다?
0 하면 되는 거고.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해서 뭐 K 범위랑 K값 구하면 되는 거지. 계속 판별식이야, 그죠? 그만큼 판별식이 너무 중요하다. 판별식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 체크. 네, 169번 갈게요. 169번 적어도 하나다. 자, 이차함수 최대치에서 자, 원래 이 내용도 옛날 여러분 선배들은 요 이차함수의 최대치수를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어. 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2차 방정식 근거에 생각한 게 있죠, 그죠? 그것도 원래 중3 때 배웠어. 다. 근데 이제 하도 그때 배운 애들이 이제 막 어렵다고 막 난리를 피고 말이야. 애들이 못 알아듣고 하니까는 중3 과정에서 싹 빼가지고 고등수학 상 1학년 거로 다 옮겨놨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다 중3 때 배웠어야 될 내용이야. 근데 그걸 다 빼가지고 여기서 배우니까 이제 엄청 많아진 거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것들이. 어차피 고생해야 될 거 미리 고생하면 될 텐데, 그잖아. 자, 최대에서 되게 쉽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차 함수가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 있어. 그러면 이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에서 제일 밑에 있는 점이 누구야? 이 꼭지점이 제일 바닥에 있는 점이잖아, 그지? 그럼 보세요. 이 꼭지점 좌표가 예를 들어서 1,2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2차 함수에서 제일 바닥에 있는 꼭지점인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1,2다. 그러면은 이 제일 바닥에 있는 점이니까 이게 최대일까 최소일까? 최소거든. 그럼 최소 값은 1이다, 2다, 누구다? 우리가 지금 따져보는 건 쌤이야. 제일 밑에 있다 그랬잖아. 우리가 위아래 있지, 그지? 위아래. 위아래라는 거는 x 값이 결정하냐, y 값이 결정하냐? y 값에서. 여기서 말하는 최대, 최소는 전부 다 누구 값이라고? y 값, y 좌표 얘기하는 거야. y 좌표.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함수를 배우다 보면 무슨 값 되게 많이 나올 거야. 뭐 최대값, 최소값. 나중에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 2학년 배우면은 뭐 미분적분 배우면은 뭐 극대값, 극소값 뭐 이상한 거 나올 거야. 전부 다 무슨 값은 다 y 값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제일 바닥에 있는 밑에 있는 점인데 그 y좌표가 2니까 이 놈은 최소값이 2야. 자, 위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인데 꼭지점이 있어. 이 점이 1,2라고 할게. 자, 그럼 이 꼭지점은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값이 얼마다? 2다. 알겠습니까? 아니, 그럼 결국은 뭐야? 최대 최소는 결국 항상 어디서 가죠? 어느 점에서 가죠? 꼭지점 문제, 꼭지점. 그래서 꼭지점 문제를 그냥 최대 최소를 바꿔낸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최대값은 어때? 끝없이 쭉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없어. 요 놈은 최소값이 어때? 없어. 계속 내려가니까 끝없이 내려가니까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지?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거는 무슨 값만 있다? 최소값만 있고요. 최대값은 없습니다. 위로 볼록인 거는 무슨 값만 있다? 최대값만 있다. 결국 둘 다 꼭지점에서, 그지? 자, 문제 풀어볼게요. 7페이지, 144페이지. 그래서 7번. 자, 조금, 2번만 하면 되겠다, 그지? 2번만.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2x 플러스 5. 또 이 차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뭘 구하는 문제라고? 꼭지점 구하는 문제라고. 꼭지점 구할 때 뭐 했다? 표준을 바꿔주면 돼. 자, y는 다 배웠죠? 2분의 1로 묶어내고 x제곱. 요 몇 x가 된다? 플러스 4x가 됩니다. 그지? 그럼 또 필요한 게 얼마다? 4 더해주고 빼주고 상수 5는 혼자 논리 가만히 냅둬.
자, 그래서 앞에 거 세 개가 완전 제곱식이다. x 뭐의 완전 제곱이다?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자, 중요한 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4를 괄호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나와야 돼? 잘하네. 그럼 얼마가 된다? 플러스 7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무슨 값을 갖는다? 왜 최대값이다? 위로. 그죠? 요게 음수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은 얼마다? 요게 최대값이야. 최대값은 7이고. 자, 하나 더 갑시다. x가 얼마일 때? x는 얼마일 때 최소값 최대값 7이 돼? 꼭지점에 x 앞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7까지. 그죠? 너무 쉽죠? 자, 이건 뭐 너무 기본 문제고 너무 쉽기 때문에 일단 풀이는 따로 안 할게요. 자, 필서지 밑에 8번 이거 하고 갑시다. 자, 8번에서도 어디가 1번 할게요. 자, 이것도 뭐 2x제곱 px q pq를 모르겠는데 자, 요 표현 봅시다. x값 이거에서 최소값 뭔가 보이나? 이거 문자. 자, 이게 뭘 얘기한다? 아이고 잘하네.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이 이거다. 대놓고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몇 콤마면? 그러니까 꼭지점 문제인데 그걸 최대치수라고 표현만 바꿔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꼭지점 나왔으니까요. 자, 이거 표정으로 바꿔? 뭐 이걸 표정으로 못 바꾸는 건 아니지만 PQ 가지고 막 제곱하고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지? 자, 꼭지점 가지고 아예 우리가 뭐 해주면 된다? 식을 아예 세워버리면 되잖아, 그지? 자, 꼭지점이니까 표준형으로. 자, x 뭐에?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자, 중요한 거는 2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해? 알아볼라. 모르면 a고. 여기 나와 있잖아, 문제에서, 그지? 그래서 이놈을 뭐만 하면 된다? 전개만 해주면은 PQ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꼭지점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다. 자, 네, 174번 할게. 174번. 자, 필사트 9번. 자, 지금부터가 잘 들어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자, 똑같이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앞에랑 푼 거랑 다르게 x 범위가 하나 있어. x 범위.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2차 함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모든 새로운 함수를 계속 배울 때마다 이런 게 계속 나올 거야. 함수 새로 배우고 어떤 x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치수 구하시오. 이런 것들. 자, 요 기본을 잘 해놓으면은 앞으로 어떤 함수를 배우든 다 똑같아. 알겠지?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x 범위가 주어져 있어. x 범위가 주어져 있어. 최대치수 구하시오. 자, 이거 무조건이야. 얘들아, 무조건이야. 그래프로 반드시 접근해야 된다. 그래프로 접근해야 된다. 절대 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반드시 그려야 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책에 있는 풀이처럼 뭐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뭐 꼭지점 정확히 찍고 뭐 이렇게 전혀 안 해도 돼. 그래프를 그리는데 전혀 이런 거 x축 y축 필요 없다. 뭐만 하면 된다? 진짜 대충 그릴 거야, 얘들아. 정말 쉬운 거야. 대충 그려. 자, 말은 일단 아래로 블록이다, 위로 블록이다? 그럼 아래로 블록 진짜 대충 그려. 그냥.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축의 방정식을 찾아봐. 축의 방정식. x는 얼마야? 축의 방정식. 자, 이 축의 방정식을 찾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하지 말고 우리 뭘 배웠어? 추계방정식 구하는 공식 배웠는 기억나나? 마이너스 2분의 어이구 그렇지.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해. 추계방정식을 요 일반형에서 바로 구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알겠지? 반드시 기억해.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럼 암산해보세요. 추계방정식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2a분의 b. 추계방정 1입니다. 1. 됐지? 그래서 축 1을 찾았어. 요게 뭘 얘기하는 거냐? x값 1자리가 요 자리야. x값 1자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x범위 이제 정해줄 거야. 자, x값 마이너스 2는 여기서 어딨냐? x값 마이너스 2는 1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 1보다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1을 기준으로 누가 더 멀어? 마이너스 2는 한 칸 떨어져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은 두 칸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간격을 확실히 찍어줘야 돼. 간격. 자, x값 2를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적당히 요 정도 2를 찍었어.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다 찍어야 되냐? 요 간격보다 확실하게 멀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확실하게 멀리 찍어줘야 이 높낮이가 확실하게 구분돼. 자, 그 이유가 뭐냐? 2차 함수 그래프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잖아. 축을 기준으로 어떤 성질이 있다? 대칭성이 있거든. 축에서 간격이 똑같으면 높낮이가 같단 말이야. 근데 이게 더 멀리 가니까 이게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야, 그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x값 위치 정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요 x 범위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요 2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x값 마이너스 1인 점부터 시작을 해서 x값 2인 점까지 있지, 그치? 응. 요 부분만 보라 이 말이야. 요 부분만.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필요 없어. 이 빨간 것만 봐. 그럼 딱 보면은 어디가 제일 위에 있냐? 여기가 제일 위에 있는 애지. 제일 밑에 있는 애는 요건가? 제일 밑에 있는 애가 얘입니다, 얘, 그치?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최대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높이 있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x가 얼마일 때 최소다? 최소는 2가 아니야. 얘들아 착각하면 안 돼. x가 1 꼭지점에서 최소야.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 그럼 최대 값은 어떻게 구하냐? 최대 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을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대입. 그러니까 굳이 표준형으로 얘들아 바꿀 필요가 전혀 없어. 대입하면 얼마야? 6. 그럼 최소값은 x에다가 1 대입해. 그럼 얼마야? 2. 그래서 이게 최대값, 최소값 끝난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해볼게. 자, x 범위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0이야. 마이너스 1부터 0이야. 함수는 똑같은 함수야. 대충 그리라 그래서 아래로 불러 그립니다. 자, 축 찾아보세요. x는 뭐다? 똑같이 1이지 뭐. 자, 그 다음에 x범위. 0도 마이너스 1도 어디 있어? 1보다? 둘 다 왼쪽에 있어. 그럼 왼쪽에 적당히 찍어. 0 찍고 더 왼쪽에 마이너스 1 찍어. 그지? 그러면은 필요한 거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것만 필요한 거야. 요것만 알겠어? 다른 놈들은 필요 없어. 그럼 요것만 보란 말이야. 그럼 어디가 최대야? 최소는? 그럼 끝났잖아.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최대값이고 0 집어넣으면 최소값이고. 이걸 여러분 그래프로 접근을 안 하면은 어디가 최소고 어디가 최대인지 식만 보면 잘 몰라. 그래프를 딱 그려가지고 자 기준점 축 찾고 그 다음에 x범위 탁탁탁 정해서
그 필요한 그래프만 보면 돼.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프로 풀어야 돼. 자, 그래서 176번 한번 풀고 갑시다. 자, 그 다음 필수에서 10번 문제 갑시다. 자, 똑같이 x범위가 나와 있다. x범위가 나와 있고 이차함수 최대, 최소 이런 문제 나왔다. 범위 나와 있고 최대, 최소다.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뭐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최대값이 하나 나와 있어. 최소값 구하래. 자, 생각도 하지 마. 그래프부터 그려. 자, 무슨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그 다음 뭘 구한다? 축을 구한다. x는 얼마가 축이다? 얼마라고요? 1. 완전 제곱식 바꿀 필요 없다 그랬어. 괜히 힘들게 하지 마. 자, 축만 바로 찾아. 자, 그 다음 x범위. 뭐부터 뭐다? 1부터 3. x값 1.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x값 1이고. 그럼 3은 어디냐? 오른쪽 적당히 찍어, 그지? 3 오른쪽 적당히 찍어. 자, 그럼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1부터 3까지. 요것만 쳐다봐. 요것만 쳐다봐. 자, 최대값이 나와 있어. 자, x값 어디에서 최대다? 그죠? 가장 높이 있는 놈이 x값 1일 때거든, 그지?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 그럼 1일 때 최대값 어떻게 구한다? 1을 대입하라. 대입하면 뭐야? 2 더하기 k 맞습니까? 이게 최대값인데 문제에서 얼마래? 어느 4. 그럼 k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구하는 건 최소야.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소. 그럼 최소가 어떻게 구한다? 3을 또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대입. 3 대입해봅시다. 3, 3은 9, 2, 18. 마이너스 18. 3, 4, 12 더하기. K값 구하는 거 있죠, 그죠? 계산하면은 이게 최소인 거지. 자, 171번도 하고 갈게요. 최대 최소가 나와 있는 문제. 자, 147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최대 최소가 조금 이제 응용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니까 식이 좀 많이 복잡해. 많이 복잡하긴 한데 뭔가 되게 뭔가 이쁜 모양이 보이냐? 뭔가 익숙한 모양? 요 두 개가 어때? 똑같지, 그지? 우리 똑같은 거 나오면 또 뭐 하는 방법이 있냐? 아, 그렇죠. 이제 복잡한 식이지만 같은 모양이 나오면 치환할 수 있다. 자, x제곱 2x 3 전체를 치환하는데 문자는 아무나 해도 돼요. 자, 근데 보통은 뭐 t라고 많이 합니다. 자, t로 치환을 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해. 치환하는 거는 너무 쉬운데, 자, 여기서 중요해. 치환을 해서 새로 만든 문자가 생겼단 말이야. 그죠? 이 문자는 내가 만든 거거든. 문제 없어. 내가 새로 만들었어. 뭔가 항상 새로 만든 문자가 생기면은 이거에 뭘 구해줘야 되냐? 새로 만든 문자의 반드시 범위를 알아야 돼. 너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죠.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 남긴데, 그지? 자, 얘도 마찬가지. 이 x라는 문자가 있는 요 식이 t로 바뀌면서, 그죠? t라는 걸 새로 남겼는데 이 남아있는 t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이렇게 치환을 한 식을 가만히 쳐다봐. 요 식 자체를 가만 보면은 요 t 자리를 y라고 딱 바꿔버리면 하나 2차 함수잖아.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2차 함수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2차 함수인데 x에 대한 2차 함수인데 그게 는 t야. y가 아니고. 자, 그래서 요 새로 만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또 구할 거야. 자, 그러면 또 방금 배웠죠? 아래로 볼록. 그래서 1이 아래로 볼록. 자, 축의 방정식은 x는 얼마다? 1이 축입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또 x범위 나와 있잖아. x범위. 자, 0. 1보다 왼쪽에 0 찍고 오른쪽에 3 멀리 찍어. 그럼 그래프는 0부터 3까지. 알겠니?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디서 최대다?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대. x가 얼마일 때 최소다? x가 1일 때 제일 밑바닥이다. 그럼 최대 값은 어떻게 구하냐? 3을 대입하면 된다. 빠르게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6 나옵니까? 최소는 1 대입을 하면은 2가 나오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럼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긴 했는데 이걸 왜 구했을까? 자, 이 최대값, 최소값이 누구 값이다? t 값이다. 알겠습니까? 함수가 t면이니까 이게 t 값이야. 너무 중요하다 이게. 이게 t 값이야. 근데 t가 제일 작을 때가 있고 제일 클 때가 6이야. 그러니까 t 범위는 어떻게 된다? 2 이상 6이야. 이렇게 t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t 범위를 왜 구했냐? 자, 한번 봐보세요. 요 놈을 t로 치환을 하면은 이 원래 주어진 함수가 y는 이제 t에 대한 함수로 바뀌잖아. t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4t. 우리가 못 구했는데 이 최대체수를 구해야 돼. 요거 최대체수. 근데 이걸 보니까 문자가 t야. x가 아니고. 그러니까 t 범위가 필요한 거야. 이랬지. 그럼 또 이거 최대체수 또 구할 거니까 또 아래로 볼록 그리고 축 찾고 범위 찍어주고. 자, 근데 t 범위는 요걸로 가야 돼. 이게 아니야. t 범위는 2부터 6. 자, 축 찾아봅시다. 얼마예요? 축은 2네. 이것도 중요한 거. 축이 2인데 요 놈이 x입니까? t다. t값 2가 여기 있고 t값 2는 여기 그대로 있네. 그럼 t값 6은 어디 있어? 오른쪽 적당히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래프는 2부터 6까지 요거만 쳐다보라. 자, 그러면은 t가 얼마일 때 최대야? t가 6일 때 최대네. t가 얼마일 때 최소야? 2. 최대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6 대입하고 2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최대수야. 자, 치환을 하는 순간 2차 함수가 새로 만들어졌어. 요거 가지고 최대 최소 구해서 t 범위를 구해줘야 돼. 미리 구해. 그래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치환을 해서 만든 2차 함수 요거의 최대 최소 구할 때 이 t 범위가 필요하거든. 좀 귀찮아. 2번 하는 거야. 2번 하는 거야. 자, 어른들에게 잘 해보세요. 자, 180번 해볼까? 180번. 자, 확인제가 179번은 똑같은 문제긴 한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x 범위가 따로 없어요. 그죠? x 범위가 없어요. 자, 치환하는 건 맞는데 자, 누굴 치환하냐? 같은 모양 쭉 보이냐? 같은 모양. 그죠? x제곱 더하기 4x, x제곱 더하기 4x. 여기도 숨어있는 거 보이냐? 이거 3으로 묶어내면은 x제곱 더하기 4x가 딱 숨어있어 여기다. 그래서 같은 모양이 3개나 있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를 t로 치환할 건데 자, 여기서 치환하자마자 요 새로운 2차 함수에서 범위 구하라 그랬어. 자, 근데 여기서는 x범위가 따로 없어요. 그잖아. x범위가 따로 없다는 얘기는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아래로 볼록으로 그렸어.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범위가 따로 없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전부 다 보면 돼. 모든 부분을 다 볼 때 그럼 여기서는 무슨 값만 있냐? 그죠? 여기서는 최소값만 있지. 그죠? 최소값만. 최대값이 없어. 그럼 최소값이 얼마냐? 그죠? 마이너스 2에서 최소니까는 그럼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돼요. 최대값이 없어. 그럼 이 말은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최소가 마이너스 4고 값이 계속 커져. 그럼 t 범위가 최소값 마이너스 4보다 그냥 크거나 같다? 이게 t 범위야.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t는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함수를 t로 바꿔주면은 y는 요거 t로 바꿔서 바로 분별 법칙까지 바로 할게. 그러면 t제곱 2t, 5t, 7t 7t인데 여기 3t가 또 있지, 그지? 바로 10t. 그럼 상수항 5, 2, 10에다가 5 더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서 만든 2차 함수 최대체소를 t 범위를 요걸로 푸는 거예요. t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또 그래프 그립니다. 아래로 블록이네요. 축은 뭐다? t는 t입니다. 마이너스 5가 축이다. 근데 t 범위가 마이너스 4 이상이냐? 자, 마이너스 4가 어디냐? 마이너스 4가 얘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있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4가 어디가 있을 거 아니야? 요점부터 시작을 해서 t 범위가 이상이야. 마이너스 4 이상이야. 왼쪽에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에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4 이상이니까. 오른쪽에 얘기해. 마이너스 4 오른쪽. 그지? 오른쪽 그럼 쭉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무슨 값만 있다? 최소. 그래서 최소값만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최소만 구하래. 이해됐지?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냐? 마이너스 4일 때. 최소 이걸 그래서 겁니다. 자, 선생님 저는 축 찾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굳이 표준형으로 하기보다는 축의 방정식을 바로 찾는 게 편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이 어색하고 더 실수하실 것 같으면은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도 돼요. 자, 필사제 12번 최대체수 문제 하는데 문자가 두 개 있어요. 문자 x도 있는데 2차는 맞아.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y제곱도 생겼어. 문자가 두 개짜리 2차식의 최대체수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두 글자다. xy가 무슨 수? 실수. 필요 없으면 수학에서는 필요 없는 말은 절대 안 써. 글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실수 어디다 써먹냐? 자, 또 문자 두 개짜리야. 최대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방법은 일단 개념을 잡으면은 xy가 실수야. 실수의 가장 기본 성질. 허수랑 구별되는 가장 기본 성질. 실수라는 놈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0도 있는데 걔네들을 제곱을 해버리면은 전부 다 양수가 돼요. 그죠? 근데 뭐도 될 수 있다? 0도 될 수 있어. 기본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실수를 제곱을 했어? 그게 0 이상이래? 그럼 여기서 요 0 보이냐? 0. 이 0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x제곱의 무슨 값? 최대값? 최소값? 이게 최소값이야. 이해되냐? 0이 제일 작은 값이야. 어떤 놈을 제곱을 했을 때. 실수를, 그지? 자, 그러면은 이번 두 개를 갑시다. x도 제곱을 하고 y도 제곱을 했어. 얘네 둘이를 더해 볼 거야. 그러면 요 놈도 최소값이 얼마야? 이거 최소값은? 그럼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은? 그래서 이 놈도 범위가 0 이상인 거야. 그거 다 알고 있잖아, 그지? 실수를 제곱을 더한 값은 0이 최소값이야.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은 이 주어진 문자 두 개짜리 식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건데, 자, 문자 따로 봐. x가 있는 놈만 따로 보고 y가 있는 놈을 따로 봐. 이렇게. 자, 요거 x만 있는 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 완전 제곱식. 혹시 바로 가능하냐? 그냥 갈게. 6x입니다. 그럼 얼마가 필요하니? 9를 더해주고 빼줘. 그지? 바로. 자, y만 쳐다봐. 앞에 2가 있네? 2로 묶어내면은 y 제곱 2y
뭐가 필요하다? 1을 더해주고 빼줘. 자, 혼자 노는 거 계속 혼자 놀게 해. 7 냅둬. 자, 완전 제곱식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이 상수 나중에 처리할게요. 자, y 2 뭐의 제곱이다?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자, 그다음에 상수 처리합시다. 여기 마이너스 9 있고 2랑 곱해서 마이너스 2가 있고 7 있고, 그지? 그럼 상수만 딱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더하기 7,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 그냥 2개 만들면 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아까 했잖아. 이 안에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놈을 제곱을 하고 있어. 그럼 요 놈 최소값이 얼마인데? 요 놈 최소값은 0. 요거 최소값은 0. 근데 빼기 4가 있어. 그럼 전체 최소값은? 요게 최소값이야. 이해됩니까? x는 얼마일 때? 그죠? 요게 0이 되어야 최소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지? 요게 0 되는 x값 3. y는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전체 최소는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만약에 완전 제곱을 만들었는데 이번 문제 완전 제곱을 2개를 만들었는데 요 완전 제곱 앞도 빼기고 요 앞도 빼기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완전 제곱 앞에가 9가 빼기야. 마이너스야. 그럼 이 전체는 무슨 값을 가질까? 대값 갖는 거 알겠냐? 자, 어떤 실수를 제곱을 하면 0 이상인데 앞에가 음수가 붙어요. 마이너스 x제곱이 되면 이게 0 이하로 바뀌거든. 맞지? 그러면 앞에 완전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이 0이라는 값이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야. 최대값. 그래서 요거의 최대값이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최대값이야. 최대값이 0이고 요 놈도 최대값이 0이야. 근데 거기 3이 더해져 있어. 그래서 전체 최대값은 3이야. 이건 최대값이야. 그래야겠지, 그지? 자, 완전 제곱식 2개 만드는 것밖에 없다. 네, 182번 할게요. 완전 제곱식 앞에 음수 붙는 거. 자, x 따로 y 따로 완전 제곱식. 자, 필수제 13번. 자, 또 구하는 게 보니까 2x제곱 더하기 y제곱 문자가 2개 있는 요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방금 한 거랑 좀 다르게 요게 하나 있어. 그죠? x랑 y의 관계식이 하나 있어. 그지? 그러면 이제 문자 2개짜리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y가 요 식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그지? 요 자리 y 자리에 뭐 하면 돼 그냥? 대입하면 돼 그냥. 그래서 2x제곱 y 자리에 마이너스 2x 빼기 3을 대입을 해서 그러면 내 문자가 x만 남았잖아. 그럼 쫙 정리해. 뭐 정리하면 자 2x제곱인데 요거 제곱하면은 4x제곱이니까 한 방에 6x제곱. 그럼 요거 정리하면은 플러스 몇 x냐 12x 그 다음에 3, 3은 자 그렇게 해서 문자 x만 있는 2차 함수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뭐 표준형 바꿔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축 찾아서 대입을 해도 되고 그지? 별거 아닌 문제다. 네 확인돼 끝. 183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14번은 또 우리 중학교 3학년 거 할 때도 뭐 많이 했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어떤 뭐 점을 찍어서 뭐 도형 문제가 나온다. 많이 강조해서 어떤 그래프 문제가 나왔는데 그 그래프에서 어떤 도형이 나왔어. 도형이라는 거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뭐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뭐 원도 될 수 있고 뭐 그래프인데 도형 문제 나와서 무조건 뭘 찍어줘야 된다? 문제 나와 있는 그 점들의 좌표를 다 찍어야 된다. 좌표. 좌표 문제야, 좌표. 좌표를 찍어야 뭐 길이도 쓸 수 있고 넓이도 쓸 거 알 거야, 그지? 근데 이차 함수 식만이 있어. 사각형을 만드는데 좌표가 아무것도 없어, 그죠? 뭐 한 변 길이도 얼마 이런 것도 없어요.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좌표는 0,0 하나 있네. 자, 또 하나 혹시 알 수 있는 거 보이냐? 요거 하나 알 수 있네. 저희 말하는 무슨 절편? x절편. 요 이차 함수 x절편, 그죠? 바로 암산 가능하니? 요거 는영해서 2차 방정식 풀면 되잖아. 얼마다? 10인 거 바로 알겠죠? 그래서 뭐 굳이 구하라 그러면은 x절편까지 하나 알 수 있는데. 자, 갑시다. 좌표 아무것도 몰라요. 자, 누구부터 찍을까?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결론은 이왕이면은 그래프 위의 점을 찍는 게 좋다. 그래프 위의 점 A랑 B 중에 찍는 거 좀 좋은데 A가 좋을까? D가 좋을까? 뭐 결론은 둘 다 괜찮은데 이왕이면 이제 A부터 찍읍시다. 자, 그래서 A점 좌표를 몰라요. 모르니까는 X 좌표를 문자로 찍어라. 문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K로 찍을게요. 자, 그럼 X 좌표를 K로 찍으면 Y 좌표는 K를 넣으면 된다. 대입하면 식이 복잡해도 쓰면 돼요, 얘들아.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요? 그럼 어쩔 거야? 써야지 뭐. 자, 그래서 좌표 찍는 순간 요거 그래프에다가 땡땡땡땡땡 요 x 좌표가 k, 그지? y 좌표 땡땡땡땡 요놈이 마이너스 k 되고 플러스 10k. 이 좌표편에다가 이렇게 좌표를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좌표 찾기가 쉬워. 자, 그럼 b점 좌표는 끝났잖아, 그지? b점 좌표는 뭐가 돼? k, 0이 됐고. 자, c점 좌표는 어떻게 찍을까? 애매하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함수 2차 함수는 항상 특별한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 무슨 성이 있다? 대칭성이 있다. 자, 축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혹시 축의 방정식 바로 알 수 있겠니? 축의 방정식? 그렇지. 축의 방정식이 옵니다. 또 바로 알 수 있는 게 0과 10 있지? x절편 0과 10의 한가운데가 축이야. 그지? 알겠죠? 그래서 x값 축 5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성이 있어. 자, 대칭성이 있어. 좀 잘 보세요. 우리가 요 점을 k라고 찍었잖아. 그럼 k가 얘기하는 거는 원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요 길이가 뭐다? k인 거야. 그치? 요 길이가 k인 거야. 그럼 요 길이랑 같은 놈이 대칭성을 이용하면 요거랑 길이가 같은 놈이 보이냐? 어딨어? 요 길이도 뭐다? 요 길이가 k야. 그래서 C점의 좌표는 그렇지. 좌표가 k가 아니야. 10에서 k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요 좌표가 10-k가 돼. 대칭성을 이용해서 좌표를 정할 수가 있다. 자, 대칭성. 그래서 C점 좌표가 10-k, 0이야. 이겠지? 그럼 마무리 D점 좌표는? D점 좌표는 요게 X좌표고 요게 Y좌표니까, 그지? 뭐 그대로 쓰면 되지. 10-k, Y좌표는 이거. 자, 문자 K를 이용해서 좌표를 다 찍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니야. 다 필요한 건 아닌데 쌤이 좌표 찍는 법을 이제 쭉 설명을 해본 거야, 그지?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냐? 이 직사각형의 뭐의 최대값? 둘레 최대값. 자, 그럼 둘레식을 써야죠, 뭐 둘레. 자, 둘레. 자, 그럼 가로는 뭐가 돼? 가로의 길이.
그죠? 가로는 요게 가로네, 그지? 그럼 요 가로의 길이는 알겠습니까? 10-2k인 거 알겠어요? 10-2k. 왜냐면은 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전체가 10인 건데 양쪽에 k 두 번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세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가 요게 세로거든, 그지? 요 세로의 길이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 y좌표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y좌표 세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k 제곱 더하기 10k.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더한 거에 몇 배? 2배 한 개 둘레란 말이에요. 그지? 자,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몇 차식이야? 이게 2차 함수야. 자, 정리합시다. -2k 제곱. 여기가 몇 k야? 8k인데 2를 곱하니까는 16k. 그 다음에 하면은 20. 그래서 딱 이쁘게 k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어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쌤처럼 아까 위로 볼록 적당히 그래프 그리고 축 바로 찾아, 그죠? 축은 k가 얼마다?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하면은 4. 그럼 요게 최대값이네, 그지? 여기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K의 범위 혹시 알 수 있겠냐? K의 범위. K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이 문제 숨어 있어. 자, 뭐가 K였냐? 점 A의 X좌표. 요게 K였어, 그지? 그럼 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보다는 조금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지? 0보다는 조금 커야 뭐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자, 크긴 큰데 K 값이 하나씩 계속 클 수 있나? 어디까지 클 수 있어? K 값은? K 값이 하나씩 커서 10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또 10을 넘어갈 수는 없고, 근데 또 결국은 이 K가 5를 넘어가면, 그지? K가 5를 넘어가면은 점 A가 여기 찍히고 사각형이 또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지? 괜찮아요? 그래서 점이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K값의 범위는 0보다는 조금 커야 되고 이 10을 넘어갈 수는 없어, 그지? 왜냐면 10을 넘어가 버리면 점 A가 여기 찍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K 범위는 0과 10 사이다. 그래서 4가 여기 있을 때 0은 왼쪽이고 10은 좀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또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중요한 게 여기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 양쪽 끝점이 흰 동그라미야.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값밖에 구할 수가 없어. 여기가 흰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없어요. 자, 결국은 어쨌든 뭐 여기는 꼭지점에서 최대값. 자, 일단 좌표 찍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러지. 자, 그다음 밑에 확인 체크는 이제 함수 문제는 아닌데. 자, 확인 체크 185번. 접근하는 것만 이제 가르쳐주면 이제 나머지 뭐 식 세우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할 거니까. 자, 함수 문제가 아니고 도형을 가지고 2차 함수 활용을 했다. 자, 직각삼각형이 있어. 밑변 40, 높이 20. 이 안에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요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넓이. 자, 그럼 또 넓이니까는 가로 세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가로 세로를 식을 쓸 건데 그럼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적당한 놈을 x라고 잡아야 되겠죠. 자, 누굴 x라고 잡을 거냐? 뭐 가로나 세로나 아무거나 해도 돼. 상관없습니다. 뭐가 땡겨? 세로? 세로를 x 잡을까? 자, 세로를 x로 잡읍시다. 요게 x다. 요 놈도 x다, 그지? 요 놈도 x다. 자, 그럼 세로를 딱 x라고 잡는 순간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요 놈은 그지? 전체가 20이고 이게 x니까 요 놈은 20 빼기 x. 나머지는 아직 모르겠네. 자, 이제 가로의 길이를 써야 되는데 가로가 누구냐면은 가로가 요게 가로야. 또는
이것도 가로야, 그지? 요 길이를 식을 쓰면 돼. 그럼 뭘 가지고 식을 써야 되냐? 여기서 어떤 도형의 성질을 써먹어야 되냐? 자, 여러분, 뭐라고? 이 도형 딱 보면 뭔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애들이 보이냐? 뭐라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닮은 보이냐? 닮은. 큰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조그만 삼각형. 여기 오른쪽에 조그만 삼각형. 이거 다 닮음이야. 이해되세요? 닮음이요, 닮음. 자, 닮음을 이용하는데 문제는 이런 삼각형들의 닮은 비는 몰라. 그지? 왜냐면은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는 길이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은 이 큰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의 비가 몇 대 몇? 그죠? 밑변과 높이의 비가 2대 1이야, 그지? 밑변과 높이 비가 2대 1이야. 아니 그러면은 요 놈도 닮음이기 때문에 요 놈도 밑변과 높이 비가 몇 대 몇? 똑같이 2대 1이야. 얘가 똑같이 2대 1인데 얘를 x라고 잡았잖아. 그러면 요게 뭐가 돼? 요게 2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요게 40 마이너스 2x가 되어서 이제 가로 세로 넓이로 식 쓸 수 있겠지, 그지? 자, 닮음을 이용한다. 어떻게? 너무 좋죠. 함수를 풀어도 되네. 좋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